안녕하세요. 진태산입니다. 중국 경제 침체, 실업률 급증, 직장 내 경쟁 심화 등등 점점 더 많은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젊은이들이 중국의 인터넷 소셜 플랫폼에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다른 이들은 직장의 불공정함에 불만을 토로하며 또 다른 일부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는 무력감과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실직했거든요. 방금 퇴사 절차를 마쳤어요. 오늘이 제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다들 2024년이 힘들다고들 하죠. 많은 대기업들이 감원하고 있는데 저도 그중 하나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침에는 기분 좋게 즐겁게 출근했는데 오후에 사장님이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하신 말씀이 일은 오늘까지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 여성은 지금은 모두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은 일자리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고 한 여자 동료는 막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모두가 각자 구직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매달 고정적인 지출, 주택담보대출, 수도, 전기, 가스 요금, 식비와 생활비, 그리고 할부로 납부하는 신용카드 대금을 떠올리며 갑작스러운 실직이 정말로 예기치 못한 일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오늘로 실직한 지 35일이 되었어요. 실직 후 빨리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나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손에 쥐고 있는 돈도 많지 않고 집도 곧 만기가 다가와서 빨리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달 동안 여러 가지 면접을 받고 그 수는 상당히 많았어요. 점점 기대를 하지 않게 되더군요. 가장 먼 거리는 50km나 됐어요. 도시를 가로질러 가야 했고 돈을 아끼기 위해 물과 빵을 챙겨서 갔지만 지금 실직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결국 떨어졌어요. 오늘은 해고된 후 첫 번째로 구직을 하러 나간 날이에요.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나는 몇 번 깊게 숨을 쉬면서 기운을 냈지만 면접 본 세 군데 회사들의 조건과 대우는 너무 형편없었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고 막막해요. 집으로 혼자 돌아가는 길에 발걸음이 마치 납덩이를 단 것처럼 무겁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힘들게 느껴졌어요. 최근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이 졸업은 실업이라는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두가 2000년대생들이 직장 문화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들은 직장에 입사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빠, 엄마 진짜로 일을 찾을 수가 없어요. 힘들게 985 대학원까지 졸업했는데 일자리는 전혀 찾을 수 없어요. 어릴 때는 내가 크면 꼭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지금 커서는 왜 이렇게 아무 쓸모도 없는 거죠? 나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대학은 괜히 다녔어요. 10여 년 동안의 공부도 헛된 것 같아요. 부모님의 피땀 어린 돈과 나의 젊음을 낭비했을 뿐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대학을 갔다고 뭐가 달라졌나요? 박사 과정까지 공부했다고 해서 뭐가 다른가요? 직장 하나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같아요. 예전에는 나도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직장이 생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돈이 한 푼도 없고 지금은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내 미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올해 중국의 졸업생 수는 1170만 명에 달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여러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대학생의 실제 취업률은 약 50%로 작년보다 더 낮다고 합니다. 1000만 명이 넘는 대학 졸업생과 100만 명 이상의 석사 및 박사 졸업생, 수백만 명의 전문대, 기술학교, 직업학교 졸업생들, 그리고 대형 인터넷 기업의 졸업생들까지 합치면 수천만 명의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올해의 실업률이 얼마나 높은지 중공 당국은 공개적으로 외부에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 언론은 실업 청년 인구가 3천만 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실제 실업자 수는 이 숫자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을 들여서 나는 이제 사회의 바닥층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2, 4년에 졸업한 대학생인데 생활의 압박이 나의 한때 자랑스러웠던 마음을 조금씩 짓밟아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회는 그리 많은 대학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은 대학생들의 학비일 뿐이죠. 우리는 주변의 노점상들을 먹여 살렸고 대학을 먹여 살렸으며 대학 교수들을 먹여 살렸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먹여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올해의 취업 환경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두가 느꼈을 것입니다.
사실 올해 많은 대기업들이 인원 감축과 급여 삭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부러움을 샀던 대형 인터넷 기업들과 고임금의 금융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상해를 예로 들면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1만 개 이상의 기업들이 상해를 떠났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IT 회사인 알리바바는 올해 1분기 동안 14,369명을 감원했으며 2분기에도 6,729명을 감원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6월까지의 감원 총수는 이미 2만 명을 넘었고 이는 정말로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가을 채용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알리바바는 지난해 입사한 신입들을 모두 잘랐어요. 이에 대해 보상을 했을까요? 한 푼의 보상금도 없었다고 해요. 모든 해고의 이유는 수습 기간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어요. 아이고, 알리바바의 전성기는 정말 지나간 것 같아요. 올해 2분기 알리바바의 어떤 부서에서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해요. 텐센트는 2022년부터 이미 단계적으로 인원 감축을 시작했으며 2024년까지 총 10%의 직원 약 3만 명을 해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부서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상자동차는 5,600명을 감원했으며 광기혼다는 2,300명을 감원했습니다. 기업이 없으면 어디에 취업 기회가 있을까요? 자유아시아 방송은 인터넷 업계에서 일하는 한 네티즌의 말을 인용하여 전했습니다. 그녀는 팬데믹 이후로 다시는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북경에서 5년을 보냈지만 우리는 아직 집도 없고 차도 없고 호구도 등록 못했어요. 지금 인터넷 시장은 불황이라 회사는 거의 매 3개월마다 대규모 인원 감축을 단행하고 있어요.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절대 함부로 퇴직하지 마세요. 퇴직을 하면 지금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보수 직빙에서 고용을 하긴 하지만은 보수밖에 없어 당신은 일할 기회조차 없을 거예요. 오늘 몇 년 전 동료와 만나게 되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올해의 취업 상황이 정말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직장이 있어서 잘 몰랐지만 그가 말하길 그들이 일자리를 구해도 월급을 받는데 1분기가 걸린다고 해요. 대기업은 인원 감축을 하고 소기업은 파산하고 오프라인 매장은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고생이 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그런 기회도 없습니다. 현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세 가지 업종인 택시, 택배, 배달 산업도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일자리를 잃은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스타벅스나 도서관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가족에게 자신이 실직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한 무한대학교 졸업생은 자신이 매일 수많은 사람들처럼 도서관에 가서 앉아 있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직장에서 해고된 지 벌써 4개월이 넘었어요.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출근하는 척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7시가 넘어서 일어나서 8시까지 도서관에 도착하는데 그때는 이미 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요. 여러분은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도서관에는 저처럼 출근하는 척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출근하는 척 하는 게 도피가 아니라 그냥 일할 때와 같은 생활 상태를 유지하려는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에는 많은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동영상들에 따르면 북경, 광주, 심천 등의 도서관이 실직자들의 임시 피난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무료로 제공되는 에어컨, 온수, 충전기 콘센트 등이 있어 출근하는 척 하는 실직자들에게는 매우 편리한 장소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해고된 후 가족에게 실직 사실을 알리기 두려워하며 매일 아침 여전히 서류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섭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는 곳은 회사가 아니라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며 시간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심천 도서관에는 실직자들이 가득 앉아 있다니 믿을 수 있나요? 이전에 들었던 얘기지만 저처럼 실직한 사람들이 도서관에 숨어서 채용 사이트를 계속 확인한다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오늘 심천 도서관에 가서 직접 보니 정말로 그렇더군요. 도서관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자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과장이 아니에요. 실업의 물결 속에서 도서관이 사실상 숨은 직장이 되어버린 상황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 실직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도서관에 출근하고 이력서를 수정하고 또 수정하며 이력서를 제출하고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나서야 퇴근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스타벅스 커피숍에도 직장인인 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24년 11월 5일 펑파이 신문이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하루 평범한 근무일 아침 스타벅스 앞에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줄이 서 있었고
커피의 향기와 아침의 소음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직장인으로 위장한 실직자들이 있었습니다. 고정직이 없는 젊은이들, 그들은 이곳에서 직장인인 척하며 조용히 구석에 앉아 컴퓨터를 켠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젊은 실직자들이 사회적 압박과 개인적인 기대에 부딪혀 겪는 무력감을 드러냅니다. 실직의 충격과 지속적인 구직 실패는 실직자들로 하여금 점점 삶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 집에 돌아가 가족들의 질문을 마주하는 것이 더 큰 압박감으로 다가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히 위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무력함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위장을 통해 잠시나마 현실에서 벗어나고 심리적 지지를 얻지만 동시에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시안에서는 출근하는 척 하는 사람들이 정말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명의 실직자들이 도서관으로 가서 핸드폰을 하며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스타벅스나 맥도날드에서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돌아오며 출근하는 척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월급날이 되면 여전히 아내와 부모에게 일부 돈을 정해진 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의 대부분은 사실 신용카드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말 현대판 3호 청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의 실업 물결이 공장 노동자나 식당 종업원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 일하는 화이트 칼라도 피할 수 없는 재난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젊은 사람들만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현재 많은 회사가 35세 이상의 사람들을 명확히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40대 초반의 구직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풍부한 업무 경험과 성숙한 직업 기술을 갖추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이 때문에 채용에서 제외되어 공정한 경쟁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35세 실직 후 구직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길 일자리를 못 구하는 건 능력이 없거나 제대로 찾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지금의 대환경은 정말로 매우 어려워요. 돈을 벌기 힘들고 모든 산업이 간신히 버티고 있어요. 특히 인기가 있는 인터넷 산업조차도 비용 절감을 위해 올해는 이 3일마다 인원 감축을 하고 있어요. 만약 그 직장에 남고 싶다면 결국 급여 삭감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고요? 매년 1,000만 명이 넘는 졸업생들이 사회에 쏟아져 나오는데 이들의 급여는 기존 직원들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많은 대학생들이 졸업 후 실직이라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올해 중국의 실업률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오랫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이 실업이 일상화된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경험이 풍부한 경제평론가인 최신고는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의 실업 문제는 아직 가장 심각한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실업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신고는 대량 실업이 현재 중국 노동시장의 위기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실업 문제에 대한 사회의 우려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자금을 투입한다고 해서 경제를 자극하고 기업을 구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업들이 지금은 투자하려 하지 않으며 더 나은 투자 경로도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민간 기업들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2025년은 아마도 직장인 시대의 끝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5년간 일반인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조짐은 3.15 소비자 권익의 날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전자상거래 산업은 대규모로 도산하기 시작했고 평소 카메라 앞에서 화려하게 활동하던 인터넷 스타들과 방송인들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양가는 인터넷과의 작별을 결심했고 신발은 라이브 방송과 상품 판매에서 무기한 퇴출을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식 동력 자문 창립자인 고 선생은 최근 영상에서 다음과 같이 예측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는 대규모 실업 물결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거의 절반의 사람들이 도토에 될 것입니다. 이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는 경제 조정에는 시간차가 있는 전파 과정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알게 될 때는 이미 큰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창업을 자제하고 사직하지 않으며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꽉 쥐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